안녕하십니까.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입니다.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장 많이 탄압받고 있는 언론사가 사실 있죠. 김어준의 뉴스 공장도 아니고 MBC도 아닙니다. 물론 MBC는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라고 하는 뭐 그런 탄압을 좀 받기는 했습니다만 취재 기자까지 구속하려는 타깃 언론사가 있습니다. 시민 언론을 표방하고 작년에 출범했던 더 탐사인데요. 여러 번 압수수색을 받았죠. 오늘은 두 번째 구속영장 실제 심사를 앞두고 있는 더 탐사의 강진구 기사님을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전에 우리가 1월 11일 날 뵀었는데, 그렇죠. 예, 그래도 그때는 뭐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좀 시간이 지난 때여가지고 좀 홀가분했을 텐데, 오늘은 내일 이제 두 번째 구속영장 실제 심사를 앞두고 나오셨어요. 예. 어떻습니까, 심경이? 그래도 이번에 이제 2차 그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그 언론들이 이제 제가 이재명 대표하고 같은 날 영장이 신청 영장에 16일? 들어가는 바람에 그래서 의도적으로 날짜를 그렇게 택일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주목을 좀 덜 받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도 지난번 1차 구속 때보다도 언론 이제 보도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네. 뭐 걱정을 좀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영장 심실 심사 받기 하루 전에 오늘 오전에는 이제 뉴스공장에 출연했고 네. 그리고 또 오후에 또 이렇게 오마이뉴스에서 불러줘서 그나마 제가 느끼고 있는 저의 생각들을 그래도 우리 시민들한테 밝힐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좀 마음이 불안한가요? 그렇죠. 어쨌든 뭐 영장 실질 심사는 결정 권한은 판사한테 있는 거니까 제가 네.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뭐 어떤 결론이 날지 뭐 저로서는 예측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뭐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걸 담담히 준비를 하는 거죠. 전에 혹시 뭐 집시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타 법률 위반으로 혹시 구속된 적은 있으시나요? 제가 이제 늘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 대학 때 네. 운동권 친구들 뒤에서 네. 너무 시대를 좀 편안히 보낸 이 죄가를 제가 혹독히 치르느라고 나이 50 넘어서 이 늦깎이 운동권의 삶을 살고 있다. 네.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시위 전과는 없고 그리고 일반 전과도 제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도로교통법 위반도 같은 이제 흔한 그렇죠. 전과도 없습니다. 사실 아직까지는. 그런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 출범하고 난 뒤에 지난번 처음으로 한번 기소가 됐었죠. 기소는 됐어요. 아직 첫 재판은 열리진 않았는데. 근데 뭐 그 여러 가지 기사나 이런 것들 취재 과정에서 뭐 재판 받아보신 경험은 직접 재판 받아보신 경험은 있으시죠? 재판도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기소조차도 되질 않아가지고. 그러면 아예 재판도 한 번도 직접 받아보신 적은 없는 그렇죠. 거네요. 그러니까 오세훈 이제 서울시장 부인 송현욱 교수의 제자들 상대로 한 갑질 비리 의혹을 제가 보도를 했다가 이제 그것도 공교롭게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이 부분들이었는데 그건 다 무죄가 나고 송현욱 교수의 연습실을 이제 찾아간 걸 이제 또 무단 주거 침입으로 다분히 이제 한동훈 장관 이 주거 침입하고 비슷하죠? 묶어서 이제 저희를 이제 가중 처벌을 하려고 하는 이제 의도죠. 그래서 이제 그걸 무단 침입으로 이제 기소가 돼가지고 그게 지금 3월인가 4월달에 첫 재판이 열립니다.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가 형사 재판을 받아본 경험은 없습니다. 근데 아무튼 이제 지난 대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펴보면은 어쨌든 간에 강 기자님 인생에서는 굉장히 사실은 네. 시련이기도 하고 굉장히 사실은 좀 네. 굉장히 좀 뭔가 좀 탄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네. 느낌들을 좀 많이 받는 제가- 시간들이었네요. 제가 재판은 사실은 이제 근데 워낙 이제 민사 소송, 뭐 정정 보도 관련해서 손해배상 이런 물론 이제 형사 고소도 많이 당했는데 네. 형사 총 경향신문에 제가 나오기 전까지 대략 한 50건 정도 피소가 됐었고 그리고 경향신문 나와서 이제 여기 지금 더 탐사에 있는 동안에 한 그 정도만큼의 피소를 당한 것 같아요. 야. 예,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행히 이제 형사
뭐 아직까지 형을 받은 건 없고 지금 기소만 딱 한 건 됐고 민사 소송에서는 제가 이제 그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한 건 딱 진 게 있어요. 네. 아무튼 뭐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. 네, 아주 힘든 시기입니다. 예, 힘내시기 바랍니다. 네. 작년 12월 27일에 첫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어요. 네. 그때 혐의는 그렇죠. 공동 주거 침입, 그다음에 스토킹, 예, 두 가지. 예, 두 가지였죠.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또 하나는 이제 스토킹 관련 처벌법 위반 이렇게 되는 거죠. 그게 적용 제목이 여러 가지가 붙었는데 네. 그 저도 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이번에도 총 적용 제목을 보니까 12개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크게 보면 다 이제 한동훈 장관 관용 차량을 추적한 걸 스토킹, 그다음에 주거 침입, 방문 취재한 걸 주거 침입, 그다음에 이제 청담 게이트 명예훼손. 크게 보면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. 근데 이번에 혹시 뭐 혐의가 좀 추가된 게 있습니까? 이번에 어쨌든. 추가된 게 지난번에는 한동훈 장관 주거 침입하고 스토킹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청담 게이트를 이제 그 허위 보도라고 해가지고 지금 명예훼손으로 추가된 거죠. 그 전에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 문제가 없었어요, 그죠? 그렇죠. 성담 술자리 의혹은 없었죠. 그 부분이 좀 그 구속 여부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좀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나요? 뭐 변호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대체로 그런 전망을 해요. 왜냐하면 그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그 주거 침입, 스토킹 관련된 부분은 지난번 영장 기각되고 난 뒤에 뭐 이번에 영장 범죄 사실이 아주 길게 자세히도 써놓긴 했는데 뭐 새로 달라진 건 없어요. 뭐 저희가 뭐 말 맞추기를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뭐 기자가 돼 있긴 합니다만 뭐 그건 뭐 크게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뭐 중요한 부분들은 아니고 그걸 제외하면 지난번에 그 영장 그 기각 사유 밝혔던 부분들을 다시 뭐 뒤집을 만한 뭔가 새로운 중대한 무슨 뭐 범죄가 추가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청담 게이트가 결국은 이번 그 영장 발부 여부에 아마 키가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이제 그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니 네. 그 이세창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주선했다라고 알려진 이제 이세창 총재 권한대행이 있는데 전 자유총연맹 여기 동서화 미래위원회 사무실 취재하러 간 것도 공동주거 침입을 하고 적시를 해놨어요. 그렇게 이것도 지난번에 한동훈 장관 네. 그 주거 침입할 때 사실은 같이 붙어 있긴 했어요. 근데 그 부분들은 이제 판사가 보기에도 이건 뭐 기자가 통상 취재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걸로 물론 그것도 뭐 주거 침입가 인정이 설령 된다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뭐 구속을 결정할 만한데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봤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그 이세창 총재 사무실 방문한 걸 상당히 길게 적어놓긴 했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네. 네. 그 특이하게도 또 뭐 그 한동훈 장관 자택 생중계한 거를 갖다 생중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서 이제 네. 그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또 아예 특갑상 면담 강요로 해놨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적용 제목을 늘린 거예요. 네, 사실 행위는 하나인데 네, 한동훈 그렇죠. 장관 집에 가서 이제 벨 이제 2번 누른 건데 그거를 이제 아까 주거 침입, 그다음에 주거 침입해서 한동훈 장관 나와라라고 이제 면담을 강요한 것으로 이제 또 보는 거죠. 그래서 그걸 면담 강요로.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한 5장이면 될 정도의 구속영장 청구서인데 그걸 엄청 길게 썼어요. 어쨌든 네. 뭔가 있어 보이려고. 네. 예. 그렇죠. 총 이게 40장이 넘죠. 예, 예, 46페이지인데